처음 호수의 넓이의 몇 퍼센트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펜이 어딨지? 처음 호수의 넓이의 값을 A라고 할게. 처음 호수의 넓이의 값은 A인데 매년 10%씩 감소한다고 하면 한 1년이 지날 때마다 뭘 곱하지? 1-100분의 10을 곱해야 되지. 10%가 감소하니까. 그게 100분의 90인가? 100분의 90은 10분의 9인가요? 10분의 9를 여러 번 곱할 건데 10년 후니까 정확히 10번 곱하겠네. 이거를 10%씩 감소되는 게 10번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처음 넓이의 몇 퍼센트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분수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여기다 100을 곱한 게 퍼센트가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10분의 9의 10승이라고 하는 세기가 필요한 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래서 10분의 9의 10승이라는 숫자는 이쁘지 않은 숫자여가지고 로그를 달아가지고 로그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로그 값을 구할 생각인데 10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그의 나누기는 빼기죠. 로그 9 빼기 로그 10을 할 건데 로그 10은 1이죠. 그럼 로그 9의 값은 누구로 계산하라고? 로그 9는 3의 제곱의 값이 9니까 2배 한 게 0.96인가? 된 거 맞나요? 네, 0.96에서 1을 뺐습니다.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다 10 뺐더니 마이너스 0.4인가? 마이너스 0.4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이고 소수의 값이 0.6이라는 얘기인가? 그럼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이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 녀석의 로그 값을 구했더니 그 로그 값이 지금 이건 거죠. 이걸 다시 로그로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10에 마이너스 0.4승을 줬네, 문제가. 마이너스 0.4라는 녀석의 값은 로그 10에 마이너스 0.4승인가요? 이 마이너스 0.4가 앞으로 나가면 0.4가 되는 거죠? 되신 거 맞을까요? 네. 그때 지금 동그라미하고 이 동그라미는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동그라미의 값을 0.4라고 계산하라고 하네. 이 동그라미가 0.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숫자는 0.4고요. 100을 갖다 곱해서 40%라고 쓰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표준의 3번 문제. 3번 문제는 로그 A의 정수하고 소수의 값이 있습니다. 정수의 값이면은 n, 소수의 값이면 알파라고 쓸 건데 알파의 값은 소수의 값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는 양의 소수여야 됩니다. 그때 로그 A의 값이 n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인데 두 개의 근의 값이라고 하거든? 그럼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11인가요? n과 알파를 곱한 녀석의 값은 3분의 k인 것 같은데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알파가 0부터 1 사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야. 정수하고 알파를 더했더니 3분의 11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지금 3점 몇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수의 값이 3이라는 얘기고 소수의 값은 3분의 2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3하고 3분의 1을 곱했더니 2? 그럼 k 값이 누구지? 네. 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발전 1, 2번 문제. 발전 1번 문제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그 자연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10분의 그 자연수의 값을 거듭적으로 한 녀석이 소점 아래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x의 값은 누구인가요? 소점 이하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 나와? 그러면 정수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0.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지? 정수가 마이너스 6이면 소점이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n값이 지금 마이너스 6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상용로그의 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 상용로그의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6이고 소수의 값은 양의 소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10이 앞으로 나갔고 로그 x에서 로그 10을 빼야 되죠. 로그 10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숫자의 정체가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6, 소수의 값이 지금 알파라는 얘기죠. 안 듣고 있었잖아, 이년아.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x라고 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x라고 하는 자연수의 값이 궁금한데 앞이 10배가 되어 있네. 일단 10로그 x의 값은 10을 빼주면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10을 이항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0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니? 그리고 1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로그 x라는 녀석의 값이 10분의 4 플러스 알파네? 알파의 값 0과 1 사이 있다며. 그럼 10분의 4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따로 구할 수 있지 않나? 10분의 4 플러스 알파의 범위가 뭘까? 알파의 값이 0이면 알파의 값 1이면 누가 그렇다고? 로그 x가 그렇다고? 로그 x라는 값은 0.4하고 0.5 사이에 있는 숫자래. 그런데 문제는 0.4하고 0.5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값을 찾아야 되거든? 0.4하고 0.5 사이에 있는 게 3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로그 3의 값은 0.4771, 로그 4의 값은 로그 2에다 2배에서 6020, 로그 2의 값은 0.3010이니까 0.4하고 0.5 사이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3의 값이 유일한 거네. 따라서 x라고 하는 자연수의 값은 3이라는 얘기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모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의 값이 fx, 소수의 값이 설명이 없네. 그럼 원래는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정수 플러스 소수 형태로 쓰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정수의 값을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n이라고 하지 말고 fx라고 하라고 하네. 그렇게 했을 때 FEN과 FN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12i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FN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지? FEN? 여기가 x면 그때 로그 x의 정수의 값을 fx라고 하라며. 그러니까 FEN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로그 2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값 대신에 지금 2n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이 숫자의 정수를 FEN이라고 한대. 로그 x의 정수의 값 n이라는 녀석이 정수인데 여기서는 그때 그 정수의 값을 fx라고 쓰는 거라며. 그러니까 괄호 속에 2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 2n의 정수라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구의 정수라고? 네, fn의 값은 로그 n의 정수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정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수의 값은 무엇을 결정하지? 이 정수의 값은 뭘 결정해? 저 정수의 값은 자릿수를 결정하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같을 때는 x는 몇 자리 숫자라고? 하지만 n값이 음수였을 때는 x는 어떤 녀석이라고? 소수점이야.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이 한글로 쓸 게 되게 많아. 정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의미하는 거는 상용 로그에서 정수의 값이 의미하는 거는 자릿수를 얘기합니다. 즉, 이 정수의 값이 똑같다는 말은 로그 2n과 로그 n 값의 정수들이 똑같다는 말은 이게 똑같다는 말은 2n이라는 숫자와 n이라는 숫자의 자릿수가 똑같은 자릿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0 이하의 자연수라며. 10 이하의 자연수가 그냥 자릿수와 2배 한 녀석의 자릿수가 n이라는 녀석의 자릿수와 2n이라는 녀석의 자릿수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것들 정수가 의미하는 건 자릿수니까. 1이라는 숫자는
자릿수가 똑같니? 2라는 숫자는 자릿수가 똑같니? 3도 자릿수 똑같지? 4도 자릿수 똑같지? 하지만 5부터는 자릿수가 달라져 버리네. 한 자리인데 두 자리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두 배도 자릿수가 똑같을 수 있는 녀석의 값은 10 이하의 숫자 중에 이것들은 자릿수가 똑같고요. 5, 6, 7, 8, 9까지는 다른 거지. 하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릿수가 두 자리 똑같네. 두 배 해도. 그래서 그러한 가능한 n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n값들은 1, 2, 3, 4하고 10이라고 하는 거는 자릿수 두 배를 해도 자릿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데? 이해된 거 맞을까요? 이제 문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몇 번 풀다 보면은 말귀를 자연스럽게 알아듣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 있을까요? 그럼 프린트에서 모든 문제 다 풀렸을까? 네. 자, 이제 마더텅에서 풀 좀 할까요? 마더텅 이번에 숙제 로그 파트를 해가지고 왔나요? 지수? 마더텅에 풀어야 될 때 쪽수 좀 불러주세요. 6쪽. 아, 저번에 고쟁이 먼저 했고 오늘이 마더텅인가? 네. 마더텅에 네, 마더텅이 좀 더 쉬워요. 앞에 부분은. 근데 마더텅도 뒤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해야 될 때가 6쪽이 처음이라고요? 6쪽부터 몇 쪽까지 보면 될까요? 6쪽에서 21쪽까지. 너 웬일로 머리카락 이렇게 단정하게 묶었냐? 될까요? 의문이 나왔죠, 솔직히. 어떤 대답을 원하죠? 자, 6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50번. 그러니까 이 앞에는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앞에 뭔지 읽어본지. 네. 50번 문제 요구한 거는 다음에는 숫자가 A집합은 2개, B집합은 원소가 5개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집합 C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X가 원소인데 X를 A번 곱해서 B가 나오는 실수 X의 값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은 이 숫자들을 데리고 와서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는 얘기네. 그럼 A라는 숫자 짝이냐 홀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숫자가 5가 되면 홀수잖아. 홀수가 되면은 X의 5승의 값이 B가 나오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값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빵이 되든지 간에 실근의 값은 몇 개 있죠? 네, 이때 무조건 실근이 한 개씩 있는 거죠? 그 실근의 값이 누군데? 만약에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실근이 누구야? 5제곱근 마이너스 3? 마이너스라면은 5제곱근 마이너스 2, 5제곱근 2, 5제곱근 3, 5제곱근 4 이런 값들이 각각 한 개씩의 원소인 것 같은데? 건이 이된 거 맞니? 하지만 A라는 숫자가 6이 되면은 짝수승인 것 같은데? 짝수승이었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음수였을 때와 양수였을 때와 0이었을 때 실근의 값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짝수승이면? 양수의 값이면은 양수의 값이면 실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두 개씩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2,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3,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4. 건이 되셨나요? 네. 하지만 음수값이었을 때는 짝수승에 대해서는 실근의 값이 누가 되죠? 영. 네,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그때 문제가 C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런 것들이 다 C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가? 그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써보세요. 선생님 눈으로 지금 욕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11개 있죠? 중복되는 건 없죠? 5제곱근과 6제곱근은 중복되지 않죠? 수를 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제가 수를 재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51번. 51번으로 왔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 촉이 설마 줄줄이 모든 문제 다는 아니죠? 아니에요. 아, 네. 처음 사전 4판 나와가지고. 네네. 지아야, 네?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어도 이해할 것 같은데? 책 저희 풀었어요. 풀었어? 네. 책은요? 네? 책은? 아, 지금 책 펴고 있어? 네. 맞췄어? 채점도 했어? 52번까지 풀었어요. 52번까지 풀었다는 얘기는 그 말이 무슨 의미죠? 52번까지 안 거잖아. 야! 왜 이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아니까 용서해 줍니다. 네. 자, A라는 집합에서 A라는 숫자를 데리고 올 건데 홀짝이 구분됩니다. 방금 전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 것 같다.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것 같고 실수인 값이라고 하니까 실근의 값을 요구합니다. 일단 옳은 것만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합 속에는 이 숫자가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값이 3이고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9였을 때 그때 이 값은 실근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기억은 참입니다.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8개인지 묻습니다. 먼저 3이었을 때는 한 개니까 일단 4개 있고요. 4였을 때는 뒤에 거 2개만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다 해서 8개인가? 겹치는 거 없는 것 같아. 세제곱근과 네제곱근 겹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 집합이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B집합이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세제곱근 1의 값하고 네제곱근 1의 값은 똑같은 1이어서 집합 속에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겹치는 거 한 번 세지 말아야 돼.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네. 네.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들만 곱했을 때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음수, 세제곱근 마이너스 3도 음수야. 그 말 납득하셨나요? 3승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3승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녀석의 값은 그 점의 x좌표 값들이 전부 다 음수인 거죠? 네.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9,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음수입니다. 양수인 녀석의 값은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9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 중에 플러스인 값들만 양수인 값들이죠. 이거 4개만 양수입니다. 이 4개의 값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3의 3분의 1승, 두 번째 거는 3의 몇 승이야? 3분의 네. 세 번째 거는 3의 4분의 1승, 마지막 거는 3의 2분의 1승. 그럼 다 더했던 이건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 지수의 값은 다 더해줘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 4분의 7이면 이건 4제곱근 3의 7승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 모두 다 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5번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제곱근 속에는 세제곱근 속에 마이너스 5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세제곱근 속에 마이너스 5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값은 3승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숫자를 실근값을 구한 거지. 3승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녀석의 값은 이게 x의 3승이고 마이너스 5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인 거죠. 근데 플러스 5인 녀석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점 좌표의 값은 세제곱근 5인 거니? 근데 x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간격은 서로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5칸 똑같으면은 여기 간격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세제곱근 5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5랑 똑같은 거네.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음수의 값은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는 이렇게 쓰는 숫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수의 거듭제곱근에는 마이너스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세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저 세제곱근이 음수가 되려면 애당초 이 숫자가 음수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 양수입니다. 최고창 계수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최고창 계수의 값이 분홍호 방향과 똑같다. 두 번째는 판별식 값을 계산하지 않나? 판별식은 100%,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6까지인가요? 그때 자연수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1, 2, 3, 4, 5를 더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2번. 62번으로 왔습니다. 근데 건이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 다 맞아서? 오. 네. 자, 세제곱권 속에 2루트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르게 표기해보세요. P 플러스 Q 루트 5라고 표현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알파라는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숫자인데 그거랑 루트 5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른 베타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었다는데 근데 두 개의 숫자를 곱하래. 두 개의 숫자를 곱하라고 하니까 세제곱권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세제곱권을 한 번만 쓰고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곱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세제곱권 크게 쓴 다음에 곱하면 되잖아. 근데 곱한 녀석의 값이 음수인 것 같다? 누구니? 마이너스 1. 그럼 세제곱권 속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면 홀수의 거듭제곱권 속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어차피 1의 3분의 1 승의 값은 1인 거니? 1은 여러 번 곱해도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녀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한테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파 베타가 근이 되는 3차 방식을 만들었네.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다는데 안 궁금해. 빈칸이 없어. 실근의 값은 1밖에 없기 때문에 실근이 지금 1밖에 없대. 근데 지금 세근의 합의값이 빵인 거 아니야? 근과 계수 관계에서 2차 함계수의 값이 없으니까 세근의 합의값은 빵이야. 그런데 실근의 값이 지금 1, 2번 등호와 성립하는 실근은 1이 있다며. 그러니까 1하고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이라고 돼 있다? 이러면 알파 베타 더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왜 1이라고 했지? 세근의 합의값은 빵인데 실근의 값은 1밖에 없다. 아, 그렇지, 그렇지. 요 밑줄 친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좀 풀고 있었구나. 밑줄 친 녀석의 값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 요것은 안 읽었어, 요거를. 알파, 베타 더한 녀석은 x의 값이라고 얘기했냐? 그럼 더한 게 지금 근인 거구나. 알파, 베타를 더한 걸 x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실수지. 거듭제곱권 이건 무리수야? 실수야? 허수가 아니 i가 없어. 그 두 개의 실수하고 실수의 값을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을 지금 x라고 놓고서 곱셈공식한테 대입해서 x의 값이 쌤은 지금 1하고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x라고 착각했거든 방금. 그러지 않고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x라고 얘기했는데 실수 더한 게 x인데 실근의 값이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라는 얘기를 한 거네. 더한 녀석의 값이 1이고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인 알파 베타의 값을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세우세요. 두근의 합의값이 1이고 두근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면 2차 방식이 뭐라고 세우지? x제곱 마이너스 x 네, 이래야지 두근 합의값은 1
두근의 고백값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래서 나 여기 들어간 2차 방식까지는 구했어. 근데 문제가 두근의 값에 대해서 베타의 값 음수고 알파의 값은 양수이므로 이 값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했네. 근해 공식 적용하면 누구지? 지금 2차 방식은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근인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양수인 근을 구하는 중이고,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근을 구하려고. 근해 공식 이용했더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 중에서 양수인 녀석의 값은 가하고 나에 들어갈 숫자를 A, B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A라고 요게 B라고 A라고 하는 숫자와 B에다 지금 10배 한 걸 더하래? 그래서 4 더하기 5루트 5인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3번으로 왔습니다. 63번은 풀어봤던 문제라는 생각 안 들어? 고정에서 똑같은 문제? 네.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위에다 대입하세요. n값이 짝수였을 때는 밑에다 대입하세요. 그런데 fp, fq의 값을 곱하라고 하는데 두 자연수 CBI 두 자연수 pq의 값이 첫 번째 p의 값도 홀수값이고 q의 값도 홀수값이라고 한다면 둘 다 홀수라면 다 위에다 대입하는 거지?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fp 곱하기 fq의 값은 먼저 p 대입한 녀석의 값은 4제곱근 9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승인가? 그 다음 q의 값은 4제곱근 9 곱하기 2의 q 플러스 1승? 그런데 4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80이라고 2에 p 플러스 q 플러스 2승이 있는 거니? 이걸 분수로 만들려고. 81은 3의 4승이기 때문에 3의 4승의 4분의 1승이니까 앞에 건 3인가? 뒤에 건 2라고 하는 숫자에 4분의 1승을 해주면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승이 되는 거니? 나의 바람은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홀수의 값 13579 중에 대입해서 이게 자연수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럼 분자에 있는 p 플러스 q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 네, 4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 자체는 2가 되든지 분자가 4의 배수가 되려면은 6이 되든지 10이 되든지 14가 되든지 근데 제일 큰 숫자는 짝수 중에 제일 큰 거는 10이지 않나? 그러면 누구도 있지? 아 18도 있나? 18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22는 안 나오지? 10하고 10이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지금 이런 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족하는 PQ의 순서쌍이 더해서 2가 나오는 짝수의 값이 누가 있지? 짝수. 쌤 미안 다시 얘기할게. 쌤 착각했다. 홀수니까 13579, 13579 중에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럼 13579 홀수 중에는 11이 있고 더 이상 없고 6 나오는 녀석의 값은 1하고 5하고 3하고 3하고 5하고 1하고 그 다음에 10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이게 10인가? 14 나온 거는 순서대로 써야지 빼먹지 않거든? 1하고 14 나온 건 없고 3하고도 없고 5하고 9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네? 5, 9, 7, 7, 9, 5가 되나? 그 다음에 18이 나오는 건 누구지? 된 거 맞아요? 그럼 다 해서 이게 13개인가? 지금 13개는 구했습니다. 두 번째, P의 값은 홀수인데 Q의 값이 짝수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FP 곱하기 FQ의 값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P 대입한 녀석의 값이 4제곱근 9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승이고 짝수의 값인 Q를 대입하게 되면 4제곱근 속에 4 곱하기 4의 3의
Q승인가요? 그럼 이 값은 앞에 거는 3의 몇 승이야? 3의 2분의 1승? 그냥 4분의 2라고 쓰자. 3의 4분의 2승. 2의 값은 4분의 P 플러스 1승. 4의 값은 2의 4분의 2승이라고 쓸게. 3의 값은 4분의 Q승인가요? 그럼 2의 값은 결국 몇 승이야? 4분의 3의 값은 이건가? 나의 바람은 요게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따로따로 봐야 되겠네. P라고 하는 숫자가 누가 돼야 되지? P의 값이 1. 네, 분자가 4에 비해서 되니까 1, 5, 9. 더 이상 없죠? 12 하니까. 그 다음 Q 플러스 2의 값이 또 4에 비해서 나와야 되겠네. Q의 값은 짝수고. 그럼 Q의 값은 2, 6, 10.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이때는 순수쌍이 몇 개 있는 거야? 네, 3 곱하기 3이어서 9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P의 값이 짝이고 Q의 값이 홀이라고 한다면 방금 했던 녀석의 PQ 알파벳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9개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은 짝수만 하면 되겠다. 마지막은 P의 값도 짝수가 되고 Q의 값도 짝수가 된다고 한다면 FP 곱하기 FQ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4제곱근 4 곱하기 3의 P승 4제곱근 4 곱하기 3의 Q승이니까 4제곱근 속에는 숫자가 16 곱하기 3의 P 플러스 Q승 앞에 있는 16은 2의 4승이라서 2가 되나? 3이라고 하는 녀석에는 4분의 P 플러스 Q승 지금 PQ의 값은 둘 다 짝수야. 지금은 P 플러스 Q의 값이 4의 배수해야 되잖아. 4, 8, 12, 16, 20까지? 그 중에서 4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가 있지? 8 나오는 거네. 12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16 나오는 거네. 20 나오는 거네. 다 해서 13개 있나? 그럼 이게 22개니까 44개? 이된 거 맞나요? 똑같은 문제 구정에서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0, 9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양수 K라고 하는 값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를 A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숫자의 4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를 세제곱근 4라고 합니다. 그때 K 값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다. 양수 K의 세제곱근? 양수 K의 세제곱근이 A라고 하니까 실근을 A라고 하니까 A를 3번 곱하면 K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밑줄 친 거 보고서 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x라고 하는 숫자를 3번 곱해서 k가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그때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k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 x자리에 a를 대입했다고 세제곱근이 a니까. 이런 거 맞을까? 네. 그 다음 a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녀석의 값 이거라고?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건 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근이라고 하는 걸 4번 곱하면 그게 a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a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a의 값은 4라고 하는 숫자에 3분의 4승이니? 그걸 집어넣으려고. 3승하라며. 3승하면 뭐가 되는데?
네, 4의 4승이면 2의 8승이니까 256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제곱근 64라는 숫자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11을 갖다 대입했을 때, 이건 넓이라고 얘기했구나.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게 넓이면 한 변의 길이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이거는 64의 n승인데 한 변의 길이의 값은 루트만 씌워주면 돼? 2n분의 1승인가? 이게 n분의 1승이 64 n분의 1승인데 거기다 루트 씌워서 2분의 1승 했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주면은 8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2분의 1승 없애면 8의 n분의 1승인가? 여기다 4만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4 대입한 녀석과 12 대입한 녀석의 값을 곱해봐요. 이거는 12분의 3 더하면 12분의 4 3분의 1 8의 3분의 1승을 구하세요. 8은 2의 3승이잖아. 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건이 이해가 좀 덜 된 느낌인데? 말을 해, 건이야. 어느 포인트에서 이해 안 됐다고. 네. 자, 그 다음 풀어드릴 문제는 99번으로 갔습니다. 99번이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면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라고 하는 숫자에 x 더하기 2y승인가? 그럼 내가 x 더하기 2y의 값이 갖는 최소값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x 더하기 2y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이 x하고 2y가 있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여기 있는 거는 루트 x하고 루트 2y가 있네. 아이씨 어떻게 하지 그러면?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사용해볼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볼까? 근데 바로는 적용 못하겠는데? 제곱으로 먼저 해볼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x하고 2y이고 여기는 루트 x하고 루트 2y니까 x하고 2y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곱부터 할게요. 제곱했더니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적용해보자.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x 더하기 2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루트 두 개 곱한 거? 요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저번에 은주 산술기하 평균 얘기해줘가지고 이해되지 않을까? A한테는 X를, B한테는 2Y를 대입밖에 안 했는데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내가 필요한 녀석은 밑줄 친 값의 최소값이 필요해. 밑줄 친 값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대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 똑같지? 똑같으니까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16 x 플러스 2y를 대입만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항해 주자. 그럼 두 개의 x 더하기 2y, 이거 두 배나 있네.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구나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네. 그래서 괄호 속에는 x 플러스 2y만 이항해 주면은 이렇게 성립하는 것 같아. 따라서 x 더하기 2y 값의 최소값은 8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2의 8승의 값이 제일 작습니다. 또 다른 방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산술기하 평균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로 배우셨냐면 코시-슈발츠 부등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명제 파트에서 절대 부등식에서 배우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코시-슈발츠 부등식. 눈빛들을 보고 하니까 저런 거 언제 배웠나? 이런 눈빛들 지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얘하고 이 녀석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중이냐면 x하고 y 자리에 루트 x, 루트 2y를 x, y한테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x하고 y한테 x에는 루트 x를 y에는 루트 2y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제곱하게 되면 루트 x를 제곱했더니 x니? 루트 2y를 제곱하면은 2y인가? 근데 a, b 자리에는 1만 대입할 생각이야. a하고 b에 1을 대입하면 제곱해도 여전히 1일 거는. 여기도 a, b 자리에는 1만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a, b에는 1을 대입했고요. x에는 루트 x를, y에는 루트 2y를 대입했습니다. 그 왼쪽의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x 더하기 2y이고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x 더하기 루트 2y네? 근데 x 더하기 루트 2y는 4라며. 4를 제곱했더니 따라서 x 더하기 2y의 값은 8보다 커났습니다. 코시-슈왈 적동식의 대입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기억을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한번 하신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05번. 105번으로 왔습니다. 오, 건이 완전 열심히 했네. 야자 시간에. 뒤에부터. 네. 105번 문제는 4개의 실수 A, B, X, Y라고 하는 4개의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은 A의 3승과 B의 제곱을 구라고 제시했고요. 두 번째 거는 A, EX승의 값이랑 요 분수로 표현된 게 이게 좀 불편해 보인다. 요거의 3y승? 그 역수의 값이 6이라고 합니다. 2x분의 3이라는 녀석과 3y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주세요.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 2x분의 3, 3y분의 2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관계에서 a의 값이 누구죠? 6에 이거 두 개의 관계에서 2b분의 1의 값이 네, 양변에 3y분의 1승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x분의 1, 3y분의 1, 요 분자의 3하고 1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양변에 3승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양변에 제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산은 가운데가 빼기라서 네,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3승의 값을 이 분수로 나누기 했으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 있나? 그럼 4a 세제곱 b 제곱의 값이 6이라는 숫자에 2x분의 3 마이너스 3y분의 2승이겠네? 근데 문제가 지금 내가 밑줄 친 값을 가해서 9라고 이겠다네. 이 값은 36인가? 그 답은 2가 답이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그 아래 거요. 2의 승과 3의 비승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a-2하고 b-1을 곱하면 4라고 합니다. a는 양수입니다. 필요한 건 4의 a승과 3의 마이너스 b승의 값을 곱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3의 비승을 구하라는 얘기네. 어떻게 할까? 이 식을 빼라고? 전개해서 대입을 한 얘기인가? 선생님 머릿속의 생각은 일단은 이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왼쪽은 4의 a승이죠. 4의 a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오른쪽 제곱했더니 3의 2비승이라고 쓸게. 그럼 4의 2승 대신에 3의 2비승을 대입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3의 비승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3의 비승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요식을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네. 전개하게 되면 4가 소거되는구나. 전개해볼게. 전개하면은 ab-2a-2b의 값이 빵이죠. 왼쪽에 4하고 오른쪽 4는 지워지니까. 그러면 ab의 값은 2a 플러스 b가 될 테고 이제 어떻게 써먹냐 이거를. (2의 a승 a분의 1 b분의 1 k k라고 놓고 산수하기. 지금 이 값을 똑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냥 버릴게요. 두 개의 지수값을 똑같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안 줬으니까 이 값을 k라고 할게요. 그럼 2라고 하는 숫자는 k라는 숫자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k라는 숫자에 양변을 2ab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양변을 2ab로 나누게 하면은 좌변값은 2분의 1, 우변값은 2는 지워지고 ab분의 a는 b분의 1, ab분의 b는 a분의 1인가? 그래서 지금 두 값을 지금 곱해볼 생각인데 곱하면 6이라는 숫자가 될 거고 k라는 숫자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가요? 근데 그 값이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k의 2분의 1 승의 값이 6이 나오는 k의 값은 누구죠? k가 36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값이 지금 36이라고요? 2의 a승도 36, 3의 b승도 36. 아까 전에 지웠던 게 이 값이 지금 3의 b승이라고? 답이 36이라고? 되신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12번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10번으로 갔습니다. 110번 문제는 1mn이라고 하는 숫자가 mn의 값은 1과 7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고 1과 7 사이에는 자연수 몇 개 없잖아. 그 자연수 mn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m의 n승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모든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mn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부터 일단 찾아볼까? mn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2, 3, 4, 5, 6 5개 가지고 순수상 만들라는 얘기네? 그럼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수상은 몇 개 있어? 120. 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대소관계가 그냥 대소관계 없이 골라서 데리고 와도 5C 아니야? 5C? 5C? 5개 중에 2개 데려오기? 500 있어요. 다시 한번요. 500 있어요. 네. 자, 만들 수 있는 mn의 순서쌍은 다 해서 10가지 있는 건가? 네. 10가지 중에서 그럼 답은 10개보다는 작겠네. 그럼 써놓고 눈으로 보면 되잖아. 2하고 3이었을 때, 2하고 4였을 때, 2하고 5였을 때, 2하고 6이었을 때, 3하고 4였을 때, 3하고 5였을 때, 3하고 6이었을 때, 4하고 5일 때, 4하고 6일 때, 5하고 6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10가지에서 되는 거의 개수를 세고 싶습니다. 첫 번째, m이라는 숫자의 n승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며.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숫자의 3분의 1승인 m이라는 숫자의 3분의 n승 값을 확인해야 되겠네? 나 지금 이거 쓰려고 해. 지금 여기다가 2하고 3이면 2라는 숫자에 1승인가? 2하고 4라고 한다면 2의 3분의 4승, 2의 3분의 5승, 2의 제곱? 얘네들은 안 되고 얘네들은 나머지는 자연수인가? 4가 들어가면은 3이라는 숫자의 3분의 4승, 3이라는 숫자의 3분의 5승, 마지막 녀석의 값이 3의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4라는 숫자의 3분의 5승,
6이 들어가면은 4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되는 녀석의 값은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게. 15번이라고 들었는데 그 앞에 또 12번이라고 들었는데 그 앞에 또 있나요? 없으면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하에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되니? 자, 12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n값에 대해서 m 더하기 n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m 더하기 n의 값을 알고 싶은데 생긴 게 만만치가 않다. 일단 이 값이 자연수 10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네. mn도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그럼 n이라는 숫자는 100의 약수겠네? n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100의 약수일 것 같고, 일단 앞에 있는 녀석이 문제네. m 값도 누군지 모르는데. m 값은 일단 루트가 없어져야 되잖아. 분모의 값은 4분의 1승, 분자의 값은 6분의 1승이니까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일단 m이 돼야지만 루트가 없어지겠네. 그럼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누구야? 12. 그럼 m값은 12의 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m값 먼저 12의 배수 중에 가정부터 해보자. m이라는 숫자가 먼저 12라고 한다면 12승 했더니 이게 뭐가 되지? 분모의 값은 12승 했더니 2의 3승? 분자의 값은 12승 했더니 그럼 몇 배를 하게 되면은 100이 나올까? 8배? 8배 하면은 25가 나오는 것 같은데? n값이 누구냐고, n값이. 12. M. 그럼 12하고 30이면 되는 모양인데? 더하면은 뭐 이렇게 쉬워? 다른 숫자도 해볼까? m값이 12의 배수 중에 24라고 한다면 24를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24승을 했더니 2의 6승의 값이면은 64? 분자의 값은 24승 했더니 거기다 n을 곱해서 10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은 5가 2개만 있어야 되잖아. 100은 5가 2개만 있었는데 5가 5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네. 5가 너무 많아.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래 23. 아래 12, 13? 다시 한 번요. 답이 오라고? 1시간 반 수업하는데 아,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요? 빨리 가서 커피 타가지고 와요. 그게 뇌가 작동하지 않아요? 몇 번이죠?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n값에 대해서 모든 n값들의 합의값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m이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은 n이라는 숫자의 양의 4제곱근의 2배였으면 좋겠습니다. m이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 그럼 루트 m이잖아. n이라는 녀석의 양의 4제곱근? 4제곱근 n이잖아. 이 뒤에 있는 녀석에다 2배한 녀석의 값이 앞에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n분의 3m이라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자연수라고 하려고 해. 그럼 양변에 m이라는 녀석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볼까? 4제곱 해야지 둘 다 없어지나? 그럼 4승하면 왼쪽은 m제곱이니? 4승했더니 오른쪽은 n 곱하기. 그럼 n 대신에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n 대신에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n 대신에 뭘 대입해? 번분수 계산했더니 그럼 결국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약수? 근데 약수 중에 좀 불편해지네. 요것도 만족하긴 해야 되잖아. 일단 n값을 구한다면은 n값은 48의 약수니까 n까지 될 수 있는 값들이 1, 2, 3, 4, 6,
8도 되네. 48이라는 숫자가 2가 4개, 3이 1개인가? 약수 원래 몇 개 있어야 돼?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야 되니까. 5 곱하기 2여서 10개의 약수가 있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밖에 구했네. 그 중에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잖아. 먼저 m값 1이라고 한다면 n도 자연수라며.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쉽게 대입하려나? m이 1이면 n이 자연수니? m값이 2가 되면은 3이어도 안 되고 4면 될 수 있니? 6이면 네, 16분의 36이 8이면은 되죠. 10이면은 돼요. 16이면 돼요. 24면 돼요. 이것만 넣으라는 얘기네. 12, 12, 24, 40, 64 더했으니까 112.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5번. 115번으로 갔습니다. 4번. 114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의 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m에 대해서 모든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또 n분의 1승, n분의 1승이 마음에 안 드네. 양변에 mn승을 곱해버릴까? 좀 안 이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거듭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일단 64의 n승이라는 녀석, k라는 숫자의 mn승, 81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썼더니 k가 자연수라고 얘기했지? 64, 81. 두 정수의 값, 정수의 값. 자연수라고 안 했구나. 정수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양변에 될까? 양변에 81의 마이너스 m승의 값을 곱해볼 생각이거든? 그럼 좌변값은 64의 n승 곱하기 81의 마이너스 m승, 우변값은 k의 mn승이니? 그런데 이런 자연수 k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일까? 루트가 없어져야지만 자연수예요.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네. 다시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거는 2의 몇 승이죠? 그래서 n분의 6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쌤이 이 녀석의 값은 3에 지금은 양변에 3의 마이너스 n분의 4승을 곱하려고요. 또 오른쪽에 k만 남나요? 근데 k는 자연수라면서요.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모에 mn이 없어야 되죠. 그 m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6의 약수? 그럼 6의 약수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그런데 n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수니까. 4의 약수긴 한데 음의 약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수항이 몇 개 있죠?
자, 그 다음 풀어낼 게 바로 밑에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A값의 최소값을, 자연수 A의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2의 2분의 1승과 3의 2분의 1승의 값이 있고, 뒤의 숫자의 값은 A의 4분의 1승의 값이 있습니다. A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분자에 있는 이 분모의 2 있잖아. 이 2가 없어지려면 A의 4분의 1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의 2분의 1승의 값을 가지고, 근데 이게 3의 2분의 1승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은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그리고 이 숫자가 2라고 하는 숫자에 2분의 1승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2의 2분의 1승이 약분되니까. 그럼 이 숫자가 3이 될 거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요 값을 양변을 사승하겠습니다. 양변을 사승했습니다. 요게 제일 작은 값인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요? 선생님, 이게 왜 제일 작은 값이죠? 다른 게 더 작은 게 있으면 어떡하죠? 다른 녀석은 이런 거 더 있어도 돼. 3의 3분의 1승도 가지고 있고 2의 2분의 1승도 가지고 있고 다른 숫자의 값을 5, 7, 4 이런 거 더 가지고 있어도 돼. 다른 것들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녀석의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이에요 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근데 건이야, 쌤 하나 설명할 때마다 마무리가 이해가 좀 덜 된 느낌을 받거든. 계속 말을 해. 그것이 뭐,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아, 뭘 왜 몰랐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음. 그냥, 왜 저러냐고? 아니, 지금 분모에 루트 2가 있고 분자에 루트 3이 있다며. 근데 이 값을 자연수가 되게끔 하려면 이 루트가 일단 없어져야 되고 분모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루트 2 곱하고 루트 3을 곱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루트 2가 지워질 거 아니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될 거 아니야. 잘해, 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이 값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쓴 거야. 돼.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16번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m이라고 하는 값과 1부터 16까지는 n이라는 녀석이 둘 다 정수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트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n이라고 하는 숫자의 4분의 m승인 것 같은데? 얘가 유리수라고? 그럼 분모인 요 4가 있으면 무리수가 돼버리거든. 분모가 거듭제곱근이니까. 그럼 4는 일단 없어야 돼. 근데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면 되나? 되겠구나. 이거 좀 복잡하네.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해서 지금 16개 있지. 그런데 만약에 m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n이라는 숫자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가? 이 값이 루트 n분의 1인 거니? 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n값은 누구여야 돼? 제곱수여야 되네? 그러니까 다 해서 4개 있네. 이해됐을까? 두 번째, m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니까 4제곱근분의 1이네? 여기 유리수가 되려면 요 4분의 1이 없어져야 돼. n이라는 숫자는 4제곱수여야 돼, 4제곱수. 자연수를 사승한 거.
자연수를 사승한 숫자 누가 있어? 1의 사승, 2의 사승밖에 없어? 두 개 있네. m이라는 숫자가 1이라고 한다면 m이 빵일 때도 있구나. m값이 빵이라고 한다면은 n의 0승인가? n값이 뭐든지 간에 유리수가 나오나? 그럼 n값은 몇 개 있어? 뭐가 나도 상관없다고? 이거 맞아요? 이제 m값 1이었을 때로 갔습니다. m값 1이었을 때는 n이라는 숫자의 4분의 1승이잖아. 이 값이 유리수가 나오려면은 이번에도 4제곱 쓰면 될 것 같은데? m값이 2라고 한다면은 n이라는 숫자 2분의 1승이잖아. 루트 n값은 유리수가 나오려면은 제곱 써야 되잖아. 네, 그럼 4개 있겠네. 다 더해서 26개 있나? 또 풀어야 될 거는 1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20번 어떻게 풀어요? 120번은 분자 분모의 3의 이승을 곱해서 푸는 보편적인 문제. 첫 번째 주어진 녀석의 값은 3의 2이승의 값을 8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분자 분모에 3의 a승분의 3의 a승을 곱할 생각입니다. 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3의 2a승, 뒤에 있는 값은 1. 앞에 건 3의 2a승, 뒤에 있는 값은 1. 그 8만 대입했습니다. 분자 분모를 더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22. 122번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숫자만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벳이 누군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은 소문자 R이 지금 반지름이라고 얘기했고, 뭐 도선의 세기, 원형 도선의 세기가 I인 전류, 세기가 I인 전류가 흘렀을 때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합니다. I의 값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데, 반지름이 지금 R온만큼 떨어져 있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 거리가 X온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값을 B1. 일단 여기까지 읽고서 식을 세웠습니다. 일단 B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R온의 제곱의 2분의 3승. 그리고 K의 값은 상수라고 얘기했고, 자기장 세기의 값은 I0라고 얘기했고, 반지름을 R온이라고 얘기했나? 그 다음 반지름의 값이 3R원인 원형도선의 중심으로부터 수직거리가 3X원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2라고 얘기했습니다. B2의 값을 안되는데 이러면 선생님 B2의 값을 위에다 쓸게요. 나누기 해야 되니까. 자, B2에다 잘 대입해보자. B2라는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3x원을 제곱하라고? 그럼 9x원의 제곱? 3r원 값을 제곱하라고? 9r원 제곱? 그리고 분자에 있는 k의 값은 똑같고 I0의 값은 일정하다고 얘기했고 반지름의 값은 3r원이라고? 이거 두식 쓴 다음에 B1분의 B2 나누기만 하세요. 나누기 하게 되면은 B1분의 B2의 값은 K의 값은 약분되고 I0 약분되고 아이고야 제곱 빼먹었다. 제곱하게 되면 9R원 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R원 제곱도 약분되고 2도 약분되고 여기 9라는 숫자만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 괄호 속에서는 9가 있는데 9의 2분의 3승이 누구지? 3, 6, 7, 17, 3. 네.
그럼 약분하면은 요 값은 분모끼리 약분하면은 27이 분모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만 남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23. 123번도 식을 준 다음에 잘만 대입하셔서 대충 푸세요. 이런 문제는 실은 되게 쉬운 문제야. 이 중에서 D라고 하는 게 끌림계수, 밀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력가속도도 있고 뭐 단위도 킬로그램하고 제곱미터라고 써있네. A하고 B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끌림계수 D, 공기밀도, 중력가속도가 서로 다 똑같습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D, 분모 있는 D, 그리고 요거 이상하게 생긴 요거 밀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중력가속도 G의 값은 이 세 가지 일정하다고? 이 세 가지는 그냥 숫자 값이래. 신경 쓰지 마세요. 약분되는 대상입니다. 항상 A, B는 똑같습니다. 저게. A, B의 질량의 비율, 요 질량의 값은 다른가 보네? 단면적도 다른가 본데, S의 값도? 그거 비율이 1대 1루트 1대 8이라고 한다면, A, B의 종단 속력의 값 VA와 VB의 값에 나눈 값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먼저 질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 이거 질량이 A하고 B의 질량의 비율이 1대 2루트라고? 그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MB의 값은 2루트 MA가 되니? 마찬가지로 지금 종단 속도의 값은 문제가 V라고 얘기했나? 아니지. 단면적의 비율이 1대 8이라고 얘기했지? 단면적의 값을 A라는 녀석의 단면적 대 B라고 하는 녀석의 단면적의 값은 1대 8이라며. 그러면은 S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8SA가 되겠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VA가 분자에 있어서 VA를 먼저 쓸게요. 선생님 지금 VA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VA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 그 다음 VB의 값 쓰고 있습니다. 820. 어디? 잠깐 한번 쓰고 나서 바꿔 쓸게. 자, 이제 대입하려고요. 대입할 건데 여기다가는 지금 대입하는 게 8SA를 대입하라고? 여기다 대입한 게 2루트 MA 대입하라고? 된 거 맞나요? 대입만 하신 다음에 나누기 하세요. 나누기해서 3승하라고 돼 있네?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거는 VB분의 VA의 값을 제곱한 걸 구했구나. 약분되는 거는 지금 똑같다고 하는 것들은 약분될 거고 또 이것도 약분되겠네. 2도 약분될 것 같은데? 그럼 나누기 했더니 남은 녀석의 값은 이 분모에 있는 값이 번분수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2루트 2분의 8? 그것 자체가 2루트 2인 것 같은데?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가 8이니까 그러면은 제곱한 녀석의 값이 2에 2분의 3승이라고 1승하고 2분의 1승 더해서 양변에 몇 승해야지 3승이 나오는 거야? 제곱을 3승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몇 승해야 되냐고. 오른쪽도 2분의 3승 해야 되지 않아? 그럼 몇 승이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은 흡입 구경 D, 배출량 Q, 속도를 유속을 V, 관계는 관계는 줬고요. K의 값은 양의 상수, V의 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근데 흡입 구경의 값이 DA, DB, 유속의 값을 QA, QB,
아니다. 배출량이 QA, QB, 요속을 VA, VB라고 한다면 관계에 대해 설명한 거는 QA의 값은 QB의 3분의 2배입니다. VA의 값은 27분의 8배입니다. DA, DB 뺀 게 60입니다. 그럼 식만 두 개 세우면 되잖아. 나 지금 여기다 대입한식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A에 대해서 식 세우고 있습니다. A일 때 흡입 구경은 K 곱하기 A일 때 요속, A일 때 배출량. 그거 전체 2분의 1승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건 DB 구하고 있습니다. DB의 값은 K 곱하기 VB분의 QB의 2분의 1승입니다. 꼴랑식 두 개만 세우세요. 거기다 대입만 하세요. QA 값 대신에 대입해야 되겠다. QA 값 대신에 대입한 게 3분의 1 큐비? 3분의 2 큐비. 그리고 27분의 8? 된 거 맞나요? 이거 두 개 빼라는데? 뺀 녀석의 값이 60이라고? 그때 DB의 값을 구하라고? 이걸 DB라고 한다면 DA의 값은 나 지금 DA 구하고 있거든? D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거 번분수 계산 좀 해보려고. 약분하면 4지. 약분하면 9지. 이 분수의 값이 4분의 9인가? 4분의 9의 2분의 1승이 누구야? 4분의 9의 2분의 1승은 2분의 3? 된 거 맞을까요? 그런데 이거 빼라며. 2분의 3 db에서 db를 뺐더니 그게 60이라는데?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다음 거. 식이 있습니다. 식에다 숫자만 대입하세요. 또 똑같습니다. 넓이의 비율의 값이 1대3인 비행기 AB가 넓이의 값은 문자로 S라고 되어 있네. SA 대 SB의 값은 1대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학력 계수의 값을 갖습니다. 학력 계수의 값이 알파벳 C인가? C의 값은 일정한 상수값이라는 얘기네. 각각 등속 수평 비행을 하고 있을 때 필요한 마력의 비율, 마력은 P인데 PA 대 P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대 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행 속력 VA하고 VB의 나눈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식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PA에 대해서 식 세우고 있습니다. 150분의 1 K 일정하다고 얘기한 거는 학력계수 C의 값이 일정하다고 얘기했네? 근데 VA하고 VB는 누군지 모르는 거지. 자, A에 대해서 식 먼저 세웠고요. 이제 B에 대해서 식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SB의 값이 3SA, PB의 값이 루트 3PA. 저거 두 개만 대입하려고요. 왼쪽에 있는 값은 대입했더니 루트 3PA인가? 오른쪽에는 SB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3SA를 대입하라고? 두 개 나누기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은 나누기 했더니 루트 3분의 1만 남나? 150KC SA까지 다 약분되네? 그럼 VB분의 VA의 제곱이 있고 3분의 1도 더있니? 됐나요? 양변에 세배하겠습니다. 그럼 VB분의 VA의 값을 제곱한 게 누구야? 양변에 세배했다고요. 루트 3. 네, 여기다 루트를 한 번 더 씌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인데 루트 3은 더 쉬우라며. 답이 없다. 아이씨, 선생님 눈이 미쳤다. 요거 제곱 아니지? 세제곱이냐? 그럼 세제곱이면 이거 3승이겠죠? 그럼 3승한 값이 루트 3이면 바깥쪽에가 3분의 1승인가? 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네. 다시 한 번요. 네. 넥스트. 자, 숙제가 몇 쪽까지였죠? 21쪽까지? 네. 내일까지 뭐 풀어올래? 복수는 더 풀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네? 내일? 고쟁이 지수는 끝났냐, 우리? 고생이 로고 끝났잖아요. 로고 끝났어요. 로고 안 했을걸, 고쟁이 로고 아직? 했어요. 그래서 저희 3으로 같이 봤죠. 그랬나? 자, 야, 이제 한두 개 해줬으면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숙제를 이거 솔직히 도전 안 했어요. 발음. 이거 그냥 읽기하고 숫자만 대입하면 다 풀 수 있잖아. 133하고 134, 135. 잠깐 그럴 시간이 있나? 134, 135를 풀어주세요. 겁나기잖아요. 풀이도. 134번 문제는 이 문제는 버릴 거야. 네. 한 문제 풀 때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해시키는데 한 40분, 50분 걸려. 네? 엄청. 이 문제 엄청 어려워. 시간에 풀어주세요. 엄청 어려운 문제 이거. 왜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진짜 못해. 이거 왜요? 엄청. 왜요? 이거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 조건 끝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버릴 거야 그냥. 근데 135는 엄청 쉬운 문제야. 저희는 혜택으로. 아니 이 문제는 필요 없는 문제야 수능에서도. 되게 조잡한 문제야. 숫자의 연산을 거의 100번 가까이 연산해야 돼.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야, 저 문제. 루트 2m하고 세제곱근 3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2m이라고 하는 녀석의 2분의 1승. 뒤에 있는 숫자는 3m이라고 하는 녀석의 3분의 1승이란 말이야. 근데 둘 다 모두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구여야 돼, 일단? 앞에 거에서는 m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는 한 개 있던지, 세 개 있던지, 5개 있던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래야지 2의 짝수승이 되나? 3이라고 하는 게 혹시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기선 3이 있어야 되잖아, 뒤에 거에서는. 3이 있다고 한다면 3이라는 녀석의 값은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되니? 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은 자연수가 되려면 3이라는 녀석의 값은 몇 개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지, 3이? 2개. 또 4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5개. 5개? 8개. 3개씩.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3의 배수가 있겠지? 혹시 2라는 게 들어있다면은 2는 몇 개씩 있어야 돼? 밖으로 나가려면? 자연수 되려면? 3개. 3의 배수계? 둘 다 모두 만족한 녀석을 구하라는데? 둘 다 모두 만족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구하래. 2의 값은 공통되는 게 2의 3승이 있네? 3의 값은 공통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72인가? 나열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
쉽죠, 이거는? 그렇구나. 네.